오늘은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 절정 부분 파수꾼 다가 이리떼의 정치에 대해 말하려 하자 촌장이 이를 말리기 위해 설득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하강 대단한 부분이 교과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정책에 대해 풍자한 연극 대본, 즉 희곡입니다. 자, 철책 저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 이리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외쳐야만 평화로울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진실마저도 체제 유지를 위하여는 가상의 적인 이리떼를 유지시켜야만 한다는 촌장의 설득에 파묻히고 맙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우화적인 상황을 통하여 당대 권력의 위선적인 실체를 비판한 희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배우가 여러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 연극은 1인 3역이에요. 즉 해설자, 촌장, 그 다음에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보면 돼요. 검은 옷차림, 자 외양묘사인가요?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죠. 그래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위선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고하시는군요 촌장님. 아이고 미안.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아,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촌장은 과거에 여기에 있었나 보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라오곤 하던 곳이었죠. 그때는 이리가 무섭지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리고 막루 위에서는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리떼가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촌장은 이리떼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일종의 떡밥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 어떤 편지? 황야에는 이리떼가 없다라고 하는 다의 편지죠. 결국 이 편지가 촌장을 이 황야에 다시 오게 한 계기가 됩니다.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웰컴 촌장.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촌장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배한 장기 권력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 빨리 절로 가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야, 촌장이 파수꾼 다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이요. 저쪽. 찔레던 걸 미치던가요? 아, 드디어 붙잡는군요. 도도도도도도 뛰쳐나가겠지요. 자, 결국 여기까지는 편지를 받은 촌장이 파수꾼 다를 찾아오고 있네요. 자, 우리는 아까 잠깐 본 것 중에 촌장의 외양묘사가 나와요. 그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정중한 태도이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어때요? 촌장이 긍정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촌장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은폐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뒤에 나오겠죠. 이것은 촌장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파수꾼 나가 퇴장을 해. 인물이 빠져버리죠. 그럼 이제 상황이 또 만들어져.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어떤 편지? 러브레터? 아니에요. 이리 때는 없고 힘구름 뿐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되겠네요. 꺼내서 다에게 보인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어떤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촌장님.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땡큐.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 했으니까 라고 해석하면 아니 되어요. 그럼 뭔데? 이거는 다가 진실을 발견하면서 촌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권력의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막고자 대처하고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짜증나는 일이지. 잘 있었는데 왜 건드리고 난리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맙다라는 것은 진짜 땡큐한 것이 아니라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본 모양이더라구나. 이리 때는 없고 힘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자, 여기서 뭐야? 수다쟁이가 라는 단어라든가 떠벌리다 라는 단어는 일종의 비하적인 의미를 가져요. 결국은 촌장은 이 표현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촌장이 어떤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리 때는 없고 뭐야? 흰구름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리 때와 흰구름이라는 소재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리 때. 촌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리 때는 분명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그죠? 반면에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리 때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촌장의 입장, 여기는 파수꾼 다의 입장, 이렇게 봅시다. 자, 그렇다면 흰구름은 촌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감추어야 할 진실일 것이고, 그 다음에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간단하게 되겠죠? 오케이. 조금 후엔 모두들 누구?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야. 왜? 진짜 이리때가 없는지, 흰구름 뿐인지, 아니면 이리때가 있는 것인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불청객이지. 사실은 파수꾼 단은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건데 촌장은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청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도끼라든가 망치까지 들고 온다더구나. 도끼라든가 망치까지 들고 오는 사람은 승질나서 다 때려부시려고 하는 거죠. 즉 분노예요. 이 구절은 결국은 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그건 바로 뭐야? 권력도 잃고 자기는 망치에 두들겨 맞고 도끼에 목이 베이고 라고 하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제일 두려운 거죠.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순다고 그러더라.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 일종의 구호죠.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구나. 이때 딸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야?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혼자만의 이익이죠.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는 의뢰의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왜? 이리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단다. 자, 요걸 살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딸기 먹으러 가자. 이리때고 마을 사람들이고 신경 쓰지 말고 일종의 보상을 미끼로 달을 회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솔직히 까고 들어가네요. 그죠?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I k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리 때는 꾸며낸 것으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촌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 보장 좋아요. 그죠?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건 뭔 소리야? 말해주어야 좋은 거지.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건 말도 안 돼. 그걸 누가 판단해? 지가 판단하고 있어. 결국은 촌장의 어떤 독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독재자적인 모습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촌장님. You liar.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럴 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그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외지적 관점,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그럼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 그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시키면 1970년대예요.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죠. 그때 권력 유지를 위해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을 악용한 것, 일종의 북풍이에요. 북쪽을 핑자하는 그러한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야, 이리 때는 없었다. 없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없는 걸 두려워해도 죽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진실을 속이기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거는 느끼지가 않는 거야. 좀 속이면 좀 어때? 뭐 이런 거야.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다. 마을은 늘 뭐했어? 안전했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그래, 단결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든 거야? 질서를 만든 거야. 이거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안전, 단결, 질서는 결국 이리때라는 허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촌장의 일종의 명분이라고 보면 돼요.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아니? 모를 거야.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란다. 결국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허상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다 속였다는 거잖아. 일종의 뭡니까?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궤변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쏘리하지.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하였지.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은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촌장의 자기 합리화죠. 희생을 통해 마을의 안전이 유지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파수꾼 나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잖아. 일종의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네가 이러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if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진실을 밝히기를 주장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이런 것들이 뭔데?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마을의 혼란이 빠지게 된다. 네가 만약에 진실을 밝히기를 주장한다면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된다. 네가 만약에 진실을 밝히기를 주장한다면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버린다. 결국 1, 2, 3는 부정적 결과를 가정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것을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 야, 그러면 이 파수꾼 다가 헛되게 한 거야? 아니죠. 원인은 지한테 있는 거죠. 촌장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전부 다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 거야? 다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썩으리죠. 여기까지는 촌장이 마을의 안전과 질서를 명분으로 파수꾼 다를 뭐하고 있다? 설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촌장이 다른 파수꾼, 즉 뭐냐면 파수꾼 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며 설득하는 이유.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무너져버린다. 이건 결국 뭐예요?
다른 파수꾼들이 평생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기며 여기는 파수꾼 다의 마음을 건드려서 파수꾼 다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것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정말 진실은 좋은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고 했죠. 잘 되었어요. 저는 마을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뭐라고? 잠깐 just and moment 잠시 침묵을 지킨 다음에 웃어요. 웃는다는 것은 좋아서 웃는 건 아닐 거야. 그치? 감정을 쫙 누르면서 침착하게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촌장의 교활함과 그 다음에 치밀함이 드러나요.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에 가시 울타리를 둘렀지.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단다. 자,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여기서 있지도 않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때가 허상임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리때, 가시울타리, 막루, 양철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이고 그것을 있지도 않은 그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지요. 그죠? 착해졌네. 반성했네. 아하, 언제부터 네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면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촌장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해진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면 아니 되어요. 왜? 이것은 거짓된 행동이거든요. 교활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 웃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즉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 대응이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문의 뒷부분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이 부분만 놓고도 우리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파수꾼 단은 아직까지는 어리석죠. 순진해요. 그래, 외치마. 자, 이거는 진짜? 아니야, 거짓말이야. 뒤에 또 나와. 그러나 이제 됐어요. 라고 반응하는 멍청한 짓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데 촌장은 혼잣말이 아니야.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구름? 허공했던 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때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이거는 촌장이 내적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가 듣기를 바라는 말투예요. 그럼으로써 촌장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사가 전혀 never, NVR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파수꾼 단은 모르죠.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뭘 망설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하면 쉬어? 뱀마냥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만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고 하지 않니? 막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야.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상대 파수꾼 달을 지금
압박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파수꾼 다에게 어떤 공포심과 동정감을 유발하고 있다.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인이라고요? 어우, 놀라죠. 그래, 살인이지. 일부러 과장되고 난폭하게 표현합니다.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머리에 찍힌 내 모습. 피가 쩔쩔쩔쩔 흐르며 두개골이 빡 쪼개지고 그 사이에서 그냥 막 뇌수가 쩔쩔쩔쩔 넘치는 피가 손물처럼 팍 쏟아질 거야. 아, 끔찍해. 얘야, 너는 그런 꼴을 바라고 있지? 파수꾼 다가 그러길 바래요? 아니죠. 파수꾼 다의 의도를 너무 과장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도 확대의 오류를 통해서 파수꾼 다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의도가 살인이 아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아니라고.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기나 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와이 어째서 이리때를 만들었는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이해하게끔 해야 할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세요. 말하면 되지. 사실은 촌장은 말하고 싶지 않죠. 단지 뭐 하고 싶은 거야? 시간을 미루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은 거죠.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난 흰구름이라고 외칠 것이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두개골이 그냥 도끼에 쫙 깔려가지고 그냥 뇌수가 철철철철 넘칠 것이야. 얘야,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지 않니?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고 마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살짝 촌장의 의도가 나오죠. 꼭 오늘이어야 되니? 내일이면 안 되니? 시간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을 외치고 싶어요. 아, 어찌하면 좋아? 단호한 의지죠. 그것 봐. 넌 내일 밝혀도 되는 것을 오늘 밝히겠다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넌 내 피가 보고 싶은 거야.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견강부에 더구나 더 나쁜 것은 넌 한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외치려고 그러시는 거지.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상대를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당황하고 있죠.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어찌하면 좋아. 내적 갈등이죠.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상대를 압박하고 이게 한 방에 꺾질 않아요. 살살 꺾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일종의 용의주도함이죠. 꼭 약속하시는 거지요. 이제는 완전히 넘어가고 있네요.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나약함이죠. 정말 약속한다니까. 혀 또 낼름 벌렸을 것 같아. 그죠? 자, 여기까지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여 진실을 알리는 것을 미루게 하는데 거의 성공까지 간 케이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굳이 왜 촌장은 내일 밝히기로 할까? 나도 내일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내일 외친다는 게 아니죠. 일단 파수꾼 다의 행위를 뒤로 내일로 미루게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아니에요. 일단 내일 얘기할게요. 이리 때는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말하게 함으로써 다음에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계략이 있어요. 왜? 한번 거짓말한 사람을 또 말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마을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이제 밖에 나갔던 인물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에이, 또 허치였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결국 뭐 1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 전제로 깔질 않아요. 다음엔 꼭 잡히겠지요. 일종의 헛된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 헛된 희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거니까 이 촌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일종의 충성심.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 애는 몹시 지금 아프답니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청소년기 혈기가 왕성한 시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과 현실에 순응하려는 상황, 그것에서의 어떤 내적 갈등 또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병을 앓던 시기, 젊음의 시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고마워요. 관객석을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 나는 1위 때의 정체가 밝혀진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관객석에 있는 관객들을 웬 사람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이지요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작가는, 희곡의 작가는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함으로써 그게 유입시키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중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객도 어리석은 민중이네요.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들을 향해, 방금 얘기했죠?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행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이 뭔데 1위 때는 없고 흰구름뿐이라는 사실을 말한 파수꾼입니다. 저기 방긋 웃는 식량 운반인 편지 전한 사람이죠?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1위 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아이의 입을 통하여, 아이의 입이라는 것은 파수꾼 다의 입을 통해서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거겠지요.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이유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극은 어떤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3박 4일, 365일 내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죠? 무대를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의 수의 제한이 있어요. 왜? 만약에 무대 위에다가 한 100명이 올라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무대 무너지죠. 그래서 많은 배우를 등장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함으로써 굳이 무대 위에 올리지 않아도 관객이 있는 상태가 되며, 또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 또한 그게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도 작품 속에 있는 주민들과 같은 입장, 즉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느끼게끔 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문제인식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식량 운반인은 무대 위에 등장할까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는 1인 3역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어요. 해설자이면서 촌장이면서 식량 운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량 운반인이 등장할 수는 없겠죠. 자, 더더군다나 지금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관객들 사이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식량 운반인 또한 무대 밑에 있겠죠. 그러므로 식량 운반인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강백의 파수꾼 절정 파트, 파수꾼 다가 이리떼의 정체에 대해 말하려 하자 촌장이 이를 말리기 위해 설득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